자, 그, 체외 진단기도 의료기기긴 한데, 일반 의료기기는 어때서? 의료기기법에 의해서 이제 따로 어떤 의료기기에 관한 뭐 그런 법령이 따로 정의되어 있고, 체외 진단기는 따로 의료기기에서 따져 나와가지고, 의료기기법이 따로 이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법이 따로 제정돼서 거기에서 체외진단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뭐 이런 절차들이 다 정의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래서 체외진단기하고 의료기기법은 인허가에 있어서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진단용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지금 여러분 지금 컴퓨터 있는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지금 뭐 내가 그 일방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체진단기 한번 찾아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이제 회사에 가더라 이렇게 가서 현업에서 어떤 일을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외 진단기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진단 키트를 개발한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뭐 혹은 뭐 어떤 뭐 그래가지고 뭐 허가를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그래가지고 뭐 쳐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죠. KFD에서 미니스트리 오브 푸드 앤 드럭 뭐 세프티인가 뭐 아니 세프티 그 의료 알기 쉬운 의료 최진단 의료기 허가 절차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딱 보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방금 얘기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냥 막 보고 있지만 말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직접 가서 이제 이걸 하면은 한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이사님이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최진단기인을 인허가 어떻게 하면 절차가 되는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거기 관련된 용어라든가 절차를 딱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자체가 이제 올해 현재 있는 자료가 있고 내년이나 뭐 5년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서 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최진단용 의료기기 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서가 뭐 이제 법령에는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법 그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자료가 최근 자료 2017년 자료가 최고에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 업데이트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또 보면 한눈에 보는 최진단기 허가 안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가 있길래 요 두 자료를 이제 내가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강의 지원 시스템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자료가 이제 첫 번째 2017년 8월에 이제 발간된 알기 쉬운 최진단형 의료기기 허가 절차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일반 의료기기 허가 절차와 최진단형 의료기기는 뭐 같은 것인지 다른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의료기기란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사용되는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뭐 질병 진단, 치료, 처치 이런 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뭐 건강 보장 보호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변형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하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등급은 1, 2, 3, 4등급으로 하고 그 등급에 나누는 기준은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 되네요. 예. 가지고 됐다.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일반 의료기기의 분류 기준은 이런 이제 잠재적 위험성 자체가 제일 중요부터가 되겠는데 체질진단용은 기준을 보니까
1등급인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어, 최진단 1등급은 개인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낮다. 그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보니까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은 거의 뭐 비슷한 내용 같고. 개인에게 중증도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며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낮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잠재적 위험성이 중정도 되지만 대중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공중적인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낮다. 그런 것은 최진단 2등급이다. 그다음에 어, 최진단 3등급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는 이제 중증도가 아닌 2등급에서는 중증인데 개인에게 어, 고도의 위험성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공중보건에 대해서는 중증도의 위험성이 좀 마음이, 뭐, 나중에 아예 좀 애매하죠. 뭐. 공중보건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 개인과 공중보건 모두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최진단용 기구는 4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의료기기라는 걸 아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최진단용 기기란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왜 최진단용 기기를 따로 이렇게 고시를 했을까 보고 봅시다. 인체에서 유래된 시료를 검체로 하여, 그러니까 인체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지. 만들어진 시료를 검체로 하여. 그리고 이제 검사한다 이 말이지. 검체 중에 물질을 검사하여 질병 진단, 그다음에 예후의 관찰,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질병이 진단하고 질병의 진행도라든가 뭐 치료에 대한 치료 과정을 가면서 계속적인 이제 관찰, 혈액도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에서 사용되는 시약이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뭐가 있어? 뭐 우리가 뭐죠, 이제 혈당, 개인용 혈당 측정기가 있겠고, 또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희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다양한 임신 키트, 그다음에 뭐 소변 뭐 가지고 뭐 재는 임신 키트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거 알고 있는 우리가 것이 되겠죠. 다만 실험실에서 조제하여 사용하는 조제 시약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의료기기의 제조, 허가, 신고, 인증 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1등급은 신고하면 된다. 그다음에 2등급은 인증 혹은 허가 있어요. 그래서 3, 4등급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그러면은 나도 생각을 좀 드네요. 그러면 신고는 그냥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다 안 된단 말이야. 신고가 접수가 돼서 오케이 하면 된다 이건데 인증과 허가는 어떻게 다르냐? 인증과 허가는 이게 되죠. 인증. 허가는 이제 뭐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 어쩐지 뭐 했는지를 딱 보고 나서 내가 허가를 내릴까 안 내릴까 그 심판관이 시각장애인이 허가를 내릴까 안 내릴까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럼 인증은 뭐냐, 인증. 그 인증이 뭐냐. 허가와 인증의 차이가 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그러니까 남겨둡시다. 그럼 뭐 허가, 뭐, 나도 인터넷 사볼게요. 의료기 인증과 허가의 차이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 보면 자료가 하나 이제 같이 찾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회사에 가서 설명을 한다 싶으면, 그럼 2등급의 인증과 3, 4등급 허가는 어떻게 다르냐. 2등급도 어떤 경우는
허가라고 어떤 경우 인증을, 기본적으로 인증을 하지만 허가를 하는 품목도 있더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봅시다. 인증, 여기 보니까 뭐 누가 정리를 해놨네. 자, 인증 처가를 안 해놨는데, 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보니까. 인증과 허가의 차이. 좀 찾아볼까요? 인증. 자, 인증 용어 차이점 여가 신문에 볼까요? 찾아보는데.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코로나 인증으로 하는 각종 의료기기에 뭐 이쪽도 나와 있는데 핵심만 봅시다. 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절차는 허가와 승인이다. 허가란, 그러네. 허가란 식약처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허가본을 부여한다. 인증이란 2등급 제품에 한해 식약처가 인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하는 것으로 허가 또는 승인 모두 같은 요건을 갖고 인증본을 부여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어찌 보니까 허가나 인증이나 어때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 그 통과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통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인증 허가에 대한 어떤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 그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가 뭐냐면 인증은 식약처에서 직접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막 그런 어떤 인정할 만한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곳에서 그지 인증을 받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받으면 인증을 하는 거고 식약처에서 허가하는 것만 허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놈을 캡처를 한번 해서 뭐 해볼까? 논어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인증제도는 의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며 허가 적체가 생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허가를 이제 식약처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너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게 되냐면 약간, 잠재적 위험성이 적은 그러한 적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시각적 허가를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기관에 허가를 대신 판단하도록 이제 어떤 권한을 주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인증제도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 상당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뭐 캡처를 해서 여기다 해두면 상당히 나중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여가 있네요. 어디가 있지? 인증허가 대상은 을 따로 몇 어? 나중에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 흐름도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이다. 의료기기 해당되느냐, 안 돼. 뭐 해당되느냐, 뭐 아니 일반 건강 제품이냐 다르겠죠. 그러니까 등급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싶으면은 시약처에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이게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거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막에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거나 뭐 신고하고자 하는 이제 의료기 제품이 기존에 있으면 그놈을 찾아가지고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시약처에다가 물어봐야죠. 등급을 어떻게 몇 등급으로 하고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 된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인증하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 하여튼 이것에 따라서 1등급 같은 경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지방의 식약처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 2등급도 지방 식약처 하는데, 그치? 그렇지 하는데, 그 이제, 허가를 받을 경우는 허가 품목은 이제, 이렇게 지방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는 이제 외부의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인증이라 가지고 그해서 이제 시방시에서 처리하는 거고 3, 4등급은 이제 중앙 식약처에서 허가를 이제 허가 절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죠. 자, 1등급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겠죠. 그냥 전자면허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사진 찍고 올리고 되겠죠. 그러면은 신고증 발급하게 됩니다. 수리가 되면 이렇게 바로 허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기준 뭐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발급하게 될 거라고. 아, 그래서 봅시다. 의료기기 작성한 의료기기 전자창구에서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면 즉시 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뭐 즉시 수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예? 2등급은 인증 혹은 허가를 하게 된다. 인증을 하는 경우 잠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임상 자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허가네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그러면은 인증과 허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했더니 2등급은 인증이 필요한 경우는 임상 시험이 필요 없는 그런 의료기기다. 그 허가 받아야 할 것은 임상 자료가 필요한 경우다 이 말이에요. 임상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실험적으로 몇 명 이렇게 뭐 이렇게 위탁을 몇 개 있죠. 어떤 특정한 병원, 대카톨릭 대병원에서 뭐 이렇게 무슨 과에서 어떤 의사가 환자 몇 명에 대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허가를 내릴 테니까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를 내리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진짜. 이제 그 전에 임상 뭐 실험하기 위해서 더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해요. 뭐 그렇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한 다음에 그걸 보고 나서 허가를 내릴 거냐 하는 것은 허가로 들어가는 거고 임상 시험이 필요 없는 어떤 의료기기는 이제 최진단이거든 인증을 하게 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이것은 외래 인증 기관에 있잖아. 외래 인증 기관에서 뭐 인증을 받아가지고 기술 문서를 접합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보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어떤 그 서류도 인증이 됐냐 안 됐냐 인증이 됐으면 이제 바로 요 시각처에서 그냥 허가를 그러니까 등급을 인정해 주는 거죠. 딴 데 받아오는 것 자체가 검사 어디서 어디 했어 어디 와서 해와라 어디 해와라 해 거기서 외부 기관에서 해오면 봤을 때 기준을 통과해 그럼 오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임상자 이렇게 이 허가 받는 경우는 시각처에서 하게 된다. 허가를 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방 시각처에 해야 되겠죠. 자, 여가 나와 있네. 그래서 2등급 품목은 임상자료의 제출 의무에 따라 인증 허가 나겠다. 그래서 인증은 임상자료가 필요가 없는 경우, 허가는 임상자료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 자, 3, 4등급, 3, 4등급. 3, 4등급.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겠죠. 그것은 식약처에서 이제 본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은 임상 시험이 필요가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3등급에 3, 4등급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임상 시험 필요가 없는 경우죠. 기술문서 외부 인증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와서 하고
또 그다음에 뭐 기술문서 이제 식품안전처 평가가 보겠죠. 근데 그 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어째 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외부 기관에서 어떤 기준 통과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또 시험 자체적으로 뭐 더 까다로운 절차가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가 보니까 의약식품안전평가원에서 추가를 한번 하게 되네. 그 이 등급의 인증 같은 경우는 2등급의 인증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인증을 해주고 허가라는 게 이제 인증이죠. 인증해주기도 했지만 3, 4등급 제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이제 어떤 성능이라든가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와가지고 기술문서 제출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제 바로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약처에서 다시 한번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피가 실험을 하거나 뭐 평가를 하거나 해서 와라 평가를 받아라 할까 다시 허가를 참 거쳐서 식품의약품을 하는 것이 이제 3등급, 4등급의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되겠고 그다음에 3, 4등급의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기술문서 플러스 임상자료가 추가돼 가지고 이제 허가를 심판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자, 2등급 이제 3등급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제품하고 거의 똑같다. 혹은 같은 제품인데 색상만 변했다. 그러면은 어쩔까? 뭐 잠깐 변했다. 그러면은 심사를 다 뭐 인증을 받거나 허가를 받을 때 좀 더 절차가 간소화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동일 제품이냐, 혹은 동등 제품이냐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은 그리고 이제 내는 걸 신청하면 훨씬 더 허가 자체가 간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항이 있다 말이죠. 전에 어떤 것과 동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럼 봅시다. 동일 제품이 뭐냐? 자, 동일 제품은 이미 허가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현재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현재 기존에 이미 허가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가 있어. 이제 그놈과 이번 신고할 의료기기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규격 시험 및 사용 방법 등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있어. 동일 제조사. 동일 제조사라는 것은 제조 국가, 제조 회사,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제조 의뢰자로부터 위탁받은 제조자가 제품 설계, 개발, 생산 방식으로 어, 이 위탁받은 곳에 어떤 제조하는 것이 현재 것과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 외국에는 적용 안 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됩니까?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일까요?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을 만약에 내가 해서 어, 어떤 의료기기를 합시다. 의료 폰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미 공장에서 만들어 왔는데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것을 갖다가 어제가 있는 것을 수원에서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동일 제품으로 이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건데 단순히 공장만 다르잖아. 공장만이 인정을 다르. 근데 저희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동일 제품의 기본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만드는 공장하고 공장 같아야 돼. 공장이 같아요. 공장 같은다면 그 지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나라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규격, 방법 이런 그다음에 만드는 공장까지 원래 같아야 되는 것이 동일 제품의 기본 어떤 개념이에요. 그런데 국내에 한해서는 국내 의료기기 한해서는
같은 공장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공장에서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 그건 인정해 주겠다는 것은 이제 동일 제품의 카테고리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잠깐. 그럼 동일 제품 그란 말이야. 그래서 동일 제품 같은 거 있잖아. 뭐랄까 이게 절차가 상당히 더 다른 것보다 같은 거니까 혀가 더 쉽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 제품 같은 경우는 동일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품 새로 만든 것은 다른 공장에 만드니까 다른 공장에 만들지만 동일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저기서 동일성 여부를 서류 확인하고 빨리 10일 안에 해서 어, 검토해서 바로 이거 10일 안에 끝내고 그다음에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뭐 20일 혹은 15일에 끝낸단 말이지. 끝낸단 말이지. 그래서 인증의 경우는 15일, 그러니까 동일 제품 같은 거뭐 20일 내외 한 달 안에 거의 이제 실제로는 15일에 끝나지는 않아요. 서류를 보고 좀 보완해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뭐 한 달 정도에 보통 동일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증의 허가가 나온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 제품이에요. 동등 제품. 동등 제품은 그러면 동일 제품하고 뭐가 다르냐? 자, 동등 고시 제품은 2등급에 하나 한다 했어요. 2등급에. 동일 제품은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등 제품에 대해 신고를 하는 절차는 동등 제품으로 신고를 간소화해서 빨리 이렇게 에, 그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2등급 인증 제품에 하나 한다. 그 말은 2등급 인증 제품에 하는구나. 그렇죠? 인증서. 그러니까 2등급 인증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급 중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제품으로서 이미 그와 유사한 제품이 허가를 받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똑같은 동일 제품은 아니잖아. 그러면 동일 제품이 아니면 동등 제품이라는 건데 그 동등 제품이라는 것은 그럼 뭐가 다르냐 봅시다.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을 받는 2등급 의료기기로서 이미 예? 어, 그런 똑같은 동등한 제품이 3개 이상이 이미 있어. 이미 있다.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어도 상관 우리 회사 거든 아니면 다른 회사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품이 거의 똑같은 제품이 이미 있는 거예요. 다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동등 제품, 이미 그런 동등 제품 그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그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사용 목적이나 작용 원리, 그다음에 원재료 성능, 규격 시험, 사용법들이 거의 같다 말이야. 그것을 동등 제품이 한다. 그러면 그 멀리 이것만 보면 뭐예요?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이거나 위아래가 동일 제품하고 동등 제품하고 그 차이가 안 나죠. 구분이 어렵잖아. 거의 똑같잖아. 목적, 사용 방법, 원리, 재료, 성능 나오죠. 거의 똑같다 나오잖아. 어떻게 뭐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냐고 하면 제조사가 동일하냐 아니냐요. 기본적으로 동일했죠.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경우는 제조 공장이 동일한 경우는 동일 제품이고 동일 제품. 제조 공장이 달라. 그러면 동일 제품이 아니야. 단 국내 의료기기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위탁 다른 곳에서 다른 공장에서 만들더라도 허가해 준 경우가 있다.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동일 제품은 만드는 곳까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동등 제품은 만드는 곳이 다르다. 그 뭐지?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파란색 어떤 의료기 뭐랄까. 체온계는 1등급이니까 좀 그렇고. 뭐, 의료기기 혈당계. 그러니까 피로 뽑아가지고 혈당계가 있다. 그 3등급인데, 사실은, 개인용. 근데 그게 또 똑같은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개인용으로서, 뭐, 다른 기존의 외국 제품이나 국내 제품들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제품을 나는 만들어 팔겠다 한다. 그러면, 근데 내가 다른 사업자야. 그러면 동등 제품이 된다. 동등 제품이 된다 말이죠. 뭐 그런 거죠.
이거 동등제품은 그러니까 이거 의료기기 아니, 그러니까 혈당계는 포함이 안 되겠네. 혈당계는 개인 혈당계 3등급이니까 포함이 안 되네. 해당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뭐 임신 키트가 몇 등급인가 볼까요? 한번 임신 키트가 임신 키트가 몇 등급인가 볼까? 임신 키트 2등급이 나오네요. 2등급이라고 의료기기 임신 키트는 2등급에 해당된다. 2등급이고 인증어와 인증 인증인지 여기는 허가 인증이네요. 이제 인증을 허가처가 인증했다고 하는 거네. 인증이 외부에서 성능서를 외부 시험에 갖고 오면 그 성능 안 되면 그래서 허가처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서 인증 제품인데 이제 그런 이제 다른 회사 이미 그런 거 많이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나에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임신 키트를 내가 만들어 팔겠다 할다. 근데 제품 제조는 내가 이쪽에 따로 한다. 뭐 내가 우리 공장에서 따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것은 동등 제품에 해당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등 제품을 이제 그 제품을 우리가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디 가서 그저 뭐 실험을 해봐라 성능이 되는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약처에서 어떤 인증을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인증을 성능서를 받아갖고 이제 제출해요. 제출하면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제품을 동등 제품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예. 자, 서류가 또 있는데. 뭐, 요 끝낼 수가 있을까? 잠깐만.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끝내기 힘들 것 같으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오늘, 최진단기의 1, 2, 3, 4등급에 대한 얘기를 등급을 어떻게 나누느냐 했었고, 최진단기도 이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혹은 허가. 근데 2등급은 인증 허가는 어떻게 된다? 인증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2등급 기구. 그다음에 2등급 허가는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 것이든 말이죠. 그래서 3냐, 또 중증도가 잠재성이 아주 높은 고도 있는 거 3, 4등급으로 해당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동등 제품. 그러니까 제조사가 달라. 그 제품을 다른 회사는 이미 많이 뭐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 다른 회사든 우리 회사든 뭐 비슷한 것을 개발해서 팔고 있어. 허가를 받았어. 그 제품을 비슷한 것을 내가 이번에 만들고 싶어. 그런 경우는 제 동등 제품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동등 제품이면 내가 따로 만들어서 내가 허가를 받고 싶다.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중에서 임상시험이 필요 없는 그러한 2등급 의료기기로서 기존에 이미 시판되고 있거나 나와 허가받은 그와 똑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제조는 내가 그 사람도 따로 한다. 이러한 동등 제품인 경우는 동등 제품으로서 빨리 예? 허가 인증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절차를 체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기존의 제품들과 거의 제조까지 목적, 원리, 제조까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동일 제품인데 단 왜 수입사의 경우 그 제조 공장까지 똑같아야 돼. 제조사까구나. 제조 공장은 제조사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어? 어, 어, 뭐 제품이고 색상만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색상만 다르다. 약간 근데 스위치가 뭐 다르다. 스위치만 위치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동일 제품으로 되겠죠. 근데 제조사가 다른 데 위탁을 맡기면 이것은 동일 제품이 아니고 동등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의료기기인 경우는 된다.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 하더라도 뭐 어떤 내가 삼성에서 만드는 뭘 만들었는데 뭐 LG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동일 제품으로 심사를 통해서 인정할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인허가 보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늦게 온 사람이 누군가? 잠깐만요. 레코딩 예. 멈추고.